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전 시간에 우리는 그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서 미쳐 날뛰는 그 일본 반동들의 그 검은 속심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하자면은 일본 반동들이 무엇 때문에 이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서 그토록 집요하게 날뛰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독도가 어떻게 그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로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서 주로 그 역사 문헌적 근거에 기초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그 독도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입니다.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벌써 고대 시기에 개척돼서 중세,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 자연을 정복하고 삶의 터전을 꾸려나가는 우리 선조들의 활무대의 하나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옳습니다. 이 그에 대해서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대 시기 독도 주변에서 이 우리 선조들의 물고기 잡이가 이제 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 어부들은 다름 아닌 울릉도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울릉도에 이 고대 시기 우리 선조들이 남긴 이 고인돌 무덤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는 걸 보고도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옳습니다. 그 우리 선조들이 울릉도의 그 고인돌 무덤을 남긴 그때 당시 상황을 표기한 그 지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8세기에 제작된 해동 지도의 부문도인 울릉도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 고인돌 무덤의 위치들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고인돌 무덤이 여기 남쪽에 10여 개, 또 서북쪽에 이제 20여 개, 이 동남쪽에 이제 10여 개가 이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19세기 말 리규원이라는 사람이 이 조선 봉건 왕조의 지시로 이 울릉도를 이제 답사 조사하고 쓴 이 울릉도 검차 일기에도 이 울릉도에 이 여러 곳에 이 고인돌 무덤이 이 수십 개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 아는 것처럼 고인돌 무덤은 그 우리나라 첫 고대 국가였던 고조선의 그 지배계급에 있었던 무덤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 고인돌 무덤은 수도인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조선 물론 부여, 진국 등에도 널리 퍼진 우리나라 고대 시기 주요 무덤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독자성과 공통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점으로 미뤄봐서 이 동해를 정복하면서 이 울릉도와 독도를 차지하고 이 삶의 터전을 꾸려나가면서 이 고인돌 무덤을 남긴 사람들이 이 고조선과 진국을 비롯한 이 고대 조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이러한 사실들은 그 동해 바닷가에 살던 이 고대 조선 사람들이 그 울릉도를 차지하고 바로 이곳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어로 활동을 벌리면서 바로 그 그와 제일 가까운 독도에도 자주나가 물고기를 잡았고 동시에 섬을 관리해 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대 시기는 물론이고 이 봉건사의 첫 시기인 이 삼국 시기에 들어와서도 이 동해와 울릉도 또 이 독도로 이제 진출해서 이 자연을 정복하게 한 우리 선조들의 투쟁은 더욱 활기띠고 이 진행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그 역사 문헌들이 기록된 그 울릉도 독도 이름과 관련된 그 유래만 놓고 봐도 이 섬들이 그 우리의 고유한 영토라는 것을 그 명백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여러 옛 문헌들에는 강원도 울진현이 고구려의 우진야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독도의 첫 이름이었던 우산도라는 말도 바로 이 우진야현이라는 이 이름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독도는 명백히 고구려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고 이렇게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5세기 말 그 6세기 초에 울릉도와 그 주변의 섬들을 망라한 우산국이라는 그 소국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우산국이라는 그 명칭도
이제 이야기된 그런 이름들과 연결돼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 우지냐, 우산도, 우산국 이러한 이름들은 다 서로가 연결돼서 생겨난 그런 명칭들입니다. 옳습니다. 이 위에서 이야기된 그러한 증거들은 이 우상국의 주민들이 고구려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의 영향 밑에 있던 이 우상국은 이 구후 신라 영토 확장과 더불어 이 512년에 신라에 이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 자료를 보면은 신라의 하술라주 군주 이사부가 그 하술라주라는 건 그 신라 당시에 동해안에 있던 그 강릉 일대의 거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주라는 건 그 거울의 우두머리고요. 이사부라는 거는 우두머리 이름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신라의 하술라주 군주 이사부가 이 우상국이 만만치 않은 세력이므로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배들마다에 이 나무로 만든 사자를 싣고 가서 위협함으로써 끝내는 우상국을 이 신라에 편입시켰다고 이렇게 이제 씌워져 있습니다. 네. 그 삼국 시기에 이어서 그 발해 후기 신라 시기에도 그 우리 선조들이 이 울릉도와 독도를 계속 그 지배해 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우상국은 이 시기 여전히 후기 신라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이 지역을 적극 이제 이용하였습니다. 일본 역사 기록에도 그 고구려의 계승국인 이 발해가 그 이 한경도와 연해주 그 바닷가를 차지하고 사신들을 그 한경북도 그 해안가에서부터 출발해서 동해를 건너요. 그 일본 열도에 적지 않게 보내왔다고 이렇게 그 나오는데 이런 점을 미뤄봐서 발해 주민들이 이 후기 신라 주민들과 함께 울릉도와 이 독도를 차지하고 관리했다는 것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 고려사 지리지 자료에 의하면 918년에 고려가 성립된 후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주변 섬들을 망라한 그 우산국이 처음에는 고려의 그 공물을 갖다 바치는 조공국으로 되어 있다가 12세기 중엽 이후에 고려의 울진현에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이 고려사에는 고려식이 우산 무릉은 본래 두 개의 섬으로서 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은 날이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은 이 우산도인 독도와 이 무릉도인 울릉도가 서로 다른 두 섬이면서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됩니다. 이 고려봉국가의 직접적인 통제와 이 보호 속에서 이 울릉도의 주민들은 이 봉국과의 끊임없는 이 연결을 가지면서 이 계절에 따라 이 독도에 자주 나가 이 물고기 잡으를 하면서 이 생산 활동을 이제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첫 통일국가 고려 시기에도 우리나라의 변함없는 영토로서 고려 사람들의 삶의 보금자리의 그 하나로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고려를 이룬 조선 봉건 왕조도 그 시종일관하게 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법률상의 주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이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선 봉건 왕조 실록을 비롯한 여러 그 역사문헌들의 그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선봉건 왕조 실록에 반영된 울릉도 이 독도 자료들은 이 무려 이 100여 건이나 되는데 여기서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모두 우리 섬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16세 편찬된 신중동의 조지 승남인데 이 여기에는 이 울릉도가 독도가 이 강원도 울진에 속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울릉도 독도가 여전히 이 조선봉건 왕조의 관할 밑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의 고유한 땅이라는 것은 이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그 투쟁을 놓고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그 17세기 동해 어민인 안용복이의 애국적인 투쟁을 보여주는
역사 실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 의할 것 같으면은 울릉도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침략과 약탈이 우심해지자 안영복은 1693년과 1696년에 일본의 호키 지방의 우두머리를 찾아가서 담판을 벌여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것을 인정시키고 당시 일본 정부의 확인서와 사죄를 받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영복을 비롯한 그 애국적 인민들의 투쟁에 편승해서 조선 봉건 왕조도 1697년부터 울릉도 독도에 대한 순찰 제도를 강화해서 외인들의 침략과 약탈을 엄중히 다스리고 주권 행사를 계속한 사실들도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조선 봉건 왕조 실록에 여러 가지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1884년 3월 개화파의 중심 인물 김옥균을 이 동남제도 개척사 겸 이 포경사로 임명하여 이 울릉도 독도 개척 사업을 맡아보게 하였다는 이런 자료가 그것을 그대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독도 관할에 관한 조선 봉건 왕조의 그 법적 문건을 보아도 독도가 그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보는 것이 조선 봉건 왕조의 그 관보에 실린 칙령 41호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조선 봉건 왕조는 1900년 10월 25일 바로 이 칙령을 발표해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켜 편입시키면서 구 관할 구역에 있던 독도를 포함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울릉도가 국에 개척되면서 구 부속섬인 독도에 대한 이곳 주민들의 그 진출과 활동이 더욱 적극화되었던 것입니다. 1904년 그 11월 일본 군함 그 쯔시마호가 독도를 그 몰래 조사하고 제출한 이런 보고서에 매해 여름이 되면 울릉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건너와서는 섬 위에 그 자그마한 집을 짓고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기록한 것만 보아도 당시 그 일본 자체도 울릉도와 함께 그 부속섬인 그 독도에 대한 조선 봉건 왕조의 그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이처럼 울릉도와 독도는 이 역사적으로 우리민이 이 보금자리 이 활무되었고 그 누구에도 양보한 적이 없는 우리나라의 이 신성한 이제 영토입니다. 그 일본 역사에 나오는 문서 기록들을 봐도 일본도 이 독도를 저들 땅이 아니라 그 우리 땅으로 인정한 그런 내용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 역사의 그 17세기 말부터 그 19세기 중엽까지 존재했던 그 도쿠가와 마쿠 정부, 이제 그 마쿠 정부도 그렇고 그 이후에 존재했던 그 명치 정부도 그 여러 가지 그 결정이라든가 이 지령 문서와 같은 이런 그 형식으로 된 여러 가지 문서들 통해서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바로 이러한 사실들은 오랜 역사 기록 책들은 물론이고 오늘날에 와서 그 출판되는 그 일본말로 된 여러 책들에도 그대로 소설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60년에 출판된 대일본 백과사전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15세기, 즉 1481년 15세기의 동국여지 승남에서부터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무릉도, 즉 울릉도겠습니다. 무릉도와 함께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시켜 자기의 영토로 인식하여 왔다.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즉 1603년부터 1867년입니다. 에도 시대에 오업자들에 의하여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지만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생각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외고대학 조선어 연구실의 교수들이 편찬하고 1985년에 출판한
조선어 대사전 여기 이제 상권 670페이지인데요. 여기 이제 독도라는 그 올림말에도 독도를 가리켜서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무인도다 이렇게 명백히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 그 법적 문건들을 그 역사적으로 따져보더라도 1960년과 1968년에 그 시행된 일본 대장성령 그 43호와 또 37호에서도 독도를 그 일본 열도에서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 역사 문헌적 근거를 놓고 나는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일본 반동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그 파렴치한 그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똑똑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지도들에 표기된 그 지리학적 이런 근거를 놓고서 독도가 명실공히 우리의 신성한 영토로 된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